다음 6가지를 고려해 보시고요. 시행할 수 있으면 하시죠. 금년도 소득세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내용은 2024년 말 이전에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6가지 굉장히 파워풀한 이 사업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대체로 쉬워요. 조금 어려운 게 뒤에 나오긴 하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쉬우니까요. 에게 이거야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꼭 보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은요, 이 미국의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컨텐츠 준비할 겁니다.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Prepaying Expenses Using IRS Safe Harbor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IRS는 Safe Harb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비용을 선납한 것에 대해서 금년의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현금주의, 캐시 베이시스 납세자가 최대 연말이 지나고 나서 12개월치의 어떤 적격 비용을 미리 선납하고 나서 그리고 선납한 그 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세이프 하버 규칙이라고 부르는 건데, 세이프 하버라고 불리는 이유는 안전한 하버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IRS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에 대해서 받아들여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24년이 끝나기 전에 내년도의 비용인데 미리 납부하게 되면, 그리고 그 비용의 어떤 적용 기간이 내년 한 해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24년도의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업용 차량에 대한 리스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사무실 또는 기계에 대한 임차료,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보험료, 또 어떤 과실에 대한 보험료 등의 납부, 미리 납부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3,000불의 월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3,000불이니까 내년도에 12개월이면 36,000불이잖아요. 그래서 24년 12월 말에 이때 전체 25년의 임대료를 커버하는 36,000의 체크를 우편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랜로드요, 임대인은 이걸 25년 초에 받아서 디파짓을 하겠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원하는 결과를 윈윈해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 임차를 하는 거죠. 이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25년도에 대한 비용이지만 금년도에 땡겨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6,000 전부를. 그리고요, 임대인, 랜로드 같은 경우는요, 이걸 24년도에 수입이 아니라 25년도에 또 임대 수입으로 보고하게 된다는 거죠. 윈윈이죠. 왜? 나는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임대인은 역시요, 원하는 바를 얻는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걸 얻는 거겠죠. 왜냐하면 내년도에 임대료를 선불로 받았으니까 어떤 리스크가 없는 거잖아요. 수급 문제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수입에 대한 인식도 금년이 아니라 내년에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더 심플한 거예요. 고객이라던가 의뢰인이라던가 환자라던가 어찌됐건 그런 빌링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청구를요, 금년 12월 달에는 안 하고 내년 초에 한다는 뜻이죠. 결국은 올해 과세 소득을 줄이기 위해 가장 확실한 그런 전략일 텐데요. 이러한 전략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캐시 베이스를 사용하고요, 또 캘린더 이어로 운영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일반적으로요, 청구서를 받기 전에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사업주들이 그 해의 소득을 이연하는, 디퍼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치과 의사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매주 말에 환자들이라던가 아니면 보험사에다가 청구서를 보내는 그런 관행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12월 한 달에 대해서는요, 이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 모아서 1월 첫 주에 발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4년도 12월 수입에 대한 세금을 25년으로 연기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자, 세 번째는요, 사무용 장비를 금년에 구입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무용 장비를 구입하면 원래는 이 장비 구입이라는 것은 내용연수라고 하죠. 이 장비가 어떤 기간 동안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그 기간에 걸쳐서 퍼처싱 프라이스만큼을 비용 처리를 하죠. 그런데 미국의 세법에는요, 섹션 179이라는 게 있고 또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 있죠. 결국 그 말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것들의 구매와 관련해서는요, 이건 새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중고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기계, 장비, 컴퓨터, 책상, 가구, 의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세법이 제공하는 어떤 유리한 공제
조항, 공제 제도를 활용해서요. 이러한 구입가액의 100%를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입한 그 해, 바꿔 말하면 24년도에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나중에 쓰는 거지만 내가 비용 처리는 지금 당장 당겨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년도 기준으로 총 116만 불까지의 구매 금액에 대해서 당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요.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크레딧 카드의 공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컨대 내가 싱글 멤버 LLC라던가 아니면 스케줄 C로 운영되는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요. 사업용 또는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을 때 그 카드로 결제한 날이 그 비용을 공제받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실제 카드에 대한 페이먼트는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니 그 페이먼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카드로 구입한 날이 공제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 이걸 활용해서 또 24년도에 공제액을 높이는 것도 할 수 있겠죠. 법인으로 만약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요. 법인 카드로 썼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즉 결제하는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는 날이 법인의 공제일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공제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한, 결국은 내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한 이 공제는 불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정당한 모든 공제를 항상 최대한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결국은 소득 공제를 해서 세금을 덜 내니까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레드 플래그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만약 내가 비즈니스 디덕션을 받았는데 그게 금년도에 사업소득보다 더 높으면 이거 어차피 쓸모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 해에 발생하는 손실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전문 용어로 Net Operating Loss, NOL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순영업 손실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경우들을 감안하면 특히 이게 사업이 어쩔 때에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특히 사업 초창기에는요. 비용이 수입보다 더 높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발생하는 NOL은요. 당연히 금년에 못 쓰더라도 미래에 계속해서 이월해서 미래의 소득을 줄이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챙겨 놓을수록 나에게 유리해진다. 그걸 잊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요. QIP라는 게 있어요.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금년에 발생시키고 금년에 비용 처리하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QIP라는 것은 이 비거주용 부동산 있죠. 뭐 사무실이라던가 건물, 뭐 소매점, 쇼핑센터 이런 것들인데 요 내부에 improvement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뭐 여러 이 건물 공사 같은 걸 하는 걸 텐데 이때는요. QIP로 내가 인정을 받으면 건물의 감가상각이 보통 이제 상업용 건물은 39년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고요. 15년 감가상각 대상이 되고요. 이 말은 앞서 얘기했던 섹션 179 뭐 이거 있었잖아요. 빨리 당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룰이 있다 그랬죠.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결국 그 말은 QIP 내가 사무실, 건물, 소매점, 쇼핑센터 등에 하는 여러 가지 임프루먼트 이 익스펜스는요. 당해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반드시 금년이 가기 전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6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뭐 어렵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 25년도에 우리가 발생할 비용을 24년도에 선납하면 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두 번째, 아주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고객에 대한 청구를 한 달만 쉬고 다음 달 초에 하세요라는 것도 있다. 세 번째, 섹션 179이라는 규정을 활용해서 기계, 장비, 가구 구매 같은 것들을 하고 그 비용을 24년에 100%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신용카드는요. 내가 구입을 한 날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24년도에 지출함으로써 역시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요. 이게 공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정당한 공제, 설명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한 충분히 공제할 수 있으니 또한 공제한 것이 수입보다 높아서 당해에 사용되지 못하더라도 NOL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미래 소득을 줄이는 데 쓸 수 있다는 것 감안하자. 여섯 번째, QIP 공제요. 여러 이런 상업용 건물에 내가 추가로 레노베이트 하는 데 들어가는 임프루브먼트 커스트 역시 당해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적용 가능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활용해야겠다라는 얘기죠. 자, one more thing입니다. 여기서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섹션 199A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앞서 얘기한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비용들을요. 미리 앞당겨서 과세소득을 줄이는 그런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섹션 199A라는 건 뭐냐면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때 나왔던 세법 개정됐던 그 내용이고 25년도까지 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뭐냐? 개인 사업자라던가 아니면 패스트루 엔터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가 벌어들인 그 순소득의 20%를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가로 공시해준다라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이게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 이걸 구체적으로 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요. 별도 영상으로 다루고요. 여기서는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의 충돌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개인 사업자, 패스트루 운영자로서 199A를 최대한 누리려면 20% 추가 공제를 누리려면 내 과세 소득을 너무 줄이는 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과세 소득을 줄이면 그거의 20%라고 하는 공제를 또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해하시는 분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션 199A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들은요. 이러한 1번부터 6번까지의 전략이 199A 공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하면 이 199A 공제의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과세소득을 줄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이 199A 공제에 제약이 생기고 못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 소득을 줄이는 데 있어서 1번부터 6번까지를 활용해서 줄이는 데 있어서 이 최대한 199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 줄인다는 것이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방식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 1번부터 6번까지의 전략을 적절히 적용해서 세금을 이월하는 데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아무튼 이 199A 공제와 다른 전략들을 컴바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개인의 재무 상황, 뭐 사업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도와주시는 전문가들하고 꼭 확인하셔야겠죠. 영상의 주제라면 1번부터 6번 꼭 알아서 내가 챙겨야 될 것이고 그런데 내가 199A를 누리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컴바인하는 게 가장 최적의 조합인지는 나를 도와주는 그 세무 텍스 어드바이저와 상의해야지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요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 또 주변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고 또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가 잘 퍼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